안녕하세요. 선한스타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미증시는 양호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증시는 걱정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도달하고 있다. 나스닥도 이제 15,200 저항 구간에서 이제 살짝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다. 단기간에 다우나 나스닥이나 빠르게 올라왔는데 휴식을 취하면서도 크게 밀리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가격 조정을 살짝 받아도 한 40%에서 절반 정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데 현재는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기존의 악재라기보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쉬는 구간을 만들고 저점에 대한 인식 만들어서 제자리를 다시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셧다운 안 된다 말씀드렸고, 디폴트 이건 더 말이 안 된다 말씀드렸고, 지금 복지법안, 인프라법안 같은 경우 복지법안도 3조 5천억 달러에서 2조 정도를 양보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이 지금 화합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공화당이랑도 해서 이번 30일 날 표결에 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인프라법안과 복지법안이 통과된 불확실성이 또 하나 해결. 그리고 11월 되면은 테이퍼링 시작한다라고 발표하면 또 하나 해결. 불확실성이 웬만한 건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자, 그러면은 중국 헝다가 남고 전력난이 남는데, 전력난 같은 경우는 전력 소모를 이제 줄이면서 공장 가동 같은 경우를 제한하고 전력 소모를 제한하면서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전력난 같은 경우 해소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석탄을 이제 공급 다변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 헝다는 이자를 지급하면서 큰 이제 이자 지급에 대한 큰 우려감은 이제 좀 물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헝다그룹 파산에 대해서 당장은 좀 안정화를 찾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10개의 건설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한다라는 것만 봐도 이자를 못 갚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헝다그룹도 당분간은 좀 조용하지 않겠느냐. 29일 날 이자도 자연스럽게 지급하는 거 어렵지 않고 11월 11일 날 예정된 이자도 지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수급 동향 자체를 보면은 그냥 관망입니다. 매수도 크게 안 하고 매도도 크게 안 하고 크게 볼만한 게 없습니다. 그냥 관망이다. 그냥 기다리고 있다. 무언가 이슈가 나오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다. 혹은 수급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한마디로 정리되었죠. 아직 약하다. 아직 코스피는 정말 극소수 종목 빼고는 매매 대상이 아니다. 지수 연동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코스피를 매매해도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렸고, 코스닥은 역시나 코스피보다 강하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는 그 코스피가 약한 흐름의 주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가는 거 기다리시면 되고. 자, 오늘은 네이버 쪽에 이제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2천억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네이버는 그냥 40만 원 구간으로 휴식을 취했는데 네이버도 나쁘지 않습니다. 40만 원 돌파 후에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알체라나 투자 대상이 이제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 Z죠. 그래서 손자 회사가 되는 것이고, 알체라라던가, 알체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노우의 이제 지분, 그리고 맥스트라던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네이버 Z의 지분을 1.22%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늘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의 주역 중 하나가 됐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KT는 장중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무선 통신망이 먹통되면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제한적인 하락, 그동안 주가가 좋았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는데 제한적인 하락 정도였습니다. 1% 중반 정도. 대신 이제 안랩을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 보안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근데 안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슈큐브라던가 아니면은 플랜티넷, 이글로 시큐리티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씩 보안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였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핵심 중 하나는 위드 코로나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모임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0인까지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음식점, 카페,
뭐 24시간 영업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신 이제 다중이용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노래방이나 목욕탕, 뭐 아니면 스크린 골프, 헬스장, 당구장, 이런 곳들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미접종자는 입장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니면은 PCR 검사라도 들고 가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하면은 뭐죠? 항공주, 그리고 이제 여행주 이런 쪽으로 해서 뭐 대한항공이라던가 아니면은 모두 투어, 뭐 아니면은 뭐 하나 투어, 그리고 노랑풍선 이런 쪽이 뭐 가장 뭐 대표적으로 여행주가 움직였고, 롯데관광개발이나 이런 쪽도 그리고 뭐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 같은, 강원랜드는 좀 약했고요.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 그리고 CJ CGV, 드디어 이제 극장 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움직일 수 있겠죠. CJ CGV나 이제 노래방 관련주로 해서 이제 TJ 미디어 많이 말씀드렸는데, 노래방이 이제 제한이 풀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TJ 미디어가 오늘 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는 뭐 썩 뭐 대장까지는 아니지만 색조 화장 쪽의 클리오 같은 경우가 과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뭐 강세를 보인다 말씀드렸고,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가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한국 화장품 제조가 나오면 뒤따라서 움직인 코리아나 같은 종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들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수주 호황이다 말씀드렸고, 현대중공업은 신규 상장주로 보이지만 과거부터 이제 뭐 대장이었기 때문에 뭐 대장의 귀환이 아니겠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지만 신규 상장주 같지 않은 신규 상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대표적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 현대미포조선이 최근에 현대중공업 상장 이후에 휴식을 취했었는데 수급이 좀 빠져나가서 현대중공업으로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게 카타르 LNG선 선박 이제 수주 지원 요청 소식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이제 뭐 세빙선 뭐 얘기 나오고 있고 계속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 못 움직였었는데 오늘 같이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연일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각으로는 84달러가 넘어갔습니다. 84.38달러가 현재 시각 이제 WTI 기준 국제유가인데, S오일이 뭐 가장 뭐 대표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만 원 부근 오면은 관심 가지시면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10만 원 돌파 후에 휴식, 다시 한번 휴식을 취하면 10만 원 부근이면 언제든지 관심 가져도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11만 원을 넘어가면은 다시는 이제 10만 원대를 안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 차례 더 휴식을 취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11만 원 아래서는 거의 뭐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자, 지난 금요일날 한전기술을 중심으로 보시면은 한전기술이 대장으로 먼저 고점을 넘어가 있다. 그래서 6만원 구간, 6만원, 6만 2천 이 구간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한전기술뿐만 아니라 나머지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한전기술을 따라서 올라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주들 고점을 두들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 그 외에 뭐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같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고점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고점을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 종목들은 아직, 예를 들면은 지금 있는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고점을 두들기고 있죠. 17,500원 구간은 아직 넘어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가야지 되는 것이고, 못 넘어갔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이 내일 만약에 갭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양봉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은 한 차례 수익 실현했다가 휴식 구간에서 재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 보유자분들의 뭐 정리 구간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이슈가 있죠. 전고체 핵심 소재 양산화 기술을 이전받으면서 이제 오늘도 좋은 모습,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전고점 부근, 이제 11만 원 부근에 닿았기 때문에 저항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실어서 넘어가야지만 다시 한번 매매가 가능한 것이고, 보유자분들은 이제 매매할 거냐 더 들고 갈 거냐만 보시면 되고, 신규 매수를 노린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미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자제하시는 게 낫고,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11만 원을 돌파해서 안착하거나 아니면 10만 원 뭐 이하를 준다거나 할 때 그때나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저항권에 있다.
자,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동안 계속 뭐 CIS랑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비안과 배터리 제조 장비 공급 계약된 부분, 1차 주문서 받은 부분이 확인되면서 이제 한 차례 올라왔습니다. 근데 오늘 갭상승으로 올라간 다음에 장대음으로 쭉 밀렸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8,500원을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될 수 있는데,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쉬는 구간이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엔터 콘텐츠주는 좀 휴식을 취했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금융주들 계속 말씀드렸는데, KB금융을 비롯해서 하나금융지주가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기업은행도 좋았고 신한지주도 좋았습니다. 은행주 순이익들이 이제 사상 최대치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하면 떠오르는 기업들 시리즈로 있죠. 저희가 이제 1년도 넘었네요. 말씀드린 지가. 골프존, 아프리카 TV, 뭐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효성화, 이 효성 3인방이라고 부르죠. 치과용 의료기기, 그리고 포스코, 현대건설, 뭐 FNC엔터 등등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 실적 관련 모멘텀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 이제 청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항은 여기 저희가 주말에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뭐 세 번째 도전 만에 드디어 상장한다. 오늘 청약일이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을 이 영상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영상에 나와 있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크게 반응은 안 했지만 드림 시큐리티나 라원 시큐어 같은 경우 반응이 좀 있었다. 드림 시큐리티는 5,000원 저항 구간까지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살짝 휴식을 취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감사합니다 하고 볼 수는 있겠죠. 뭐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운 시큐어도 뭐 5,000원 초반 이렇게 넘어와 있으면 저항을 돌파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아주 뭐 급등이 나온다기보다는 추세를 슬금슬금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는 이 정도까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라 그런지 오늘은 좀 특별히 여러 가지 발표도 있고, 아니면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슈가 좀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렸는데, 시황 부분이 조금 짧게 끝나다 보니까 오늘은 좀 타이트하게 해서 종목 중심으로 많이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의 핵심이 되는 종목들, 이 핵심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유리하다는 거. 이 흐름이 바뀌면 언제든지 말씀드리니까 지금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들에 집중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